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을 본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세월이 흐르면 성공보다 마음이 남는다. 외적 성취보다 내적 평화를 찾는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다. 성취가 없어도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인생의 품격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자기 비하 속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다. 존경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인생의 근본이 된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희망의 불씨가 된다. 행복의 원칙은 어떤 일에나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젊을 땐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만 나이 들수록 희망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소소한 기쁨에 웃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희망이 된다. 희망이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선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그것이 행복이다. 인격이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책임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답하는 일이다. 책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품격을 만든다. 노년의 인생은 책임의 시간이다. 그 책임의 흔적이 인격의 증거가 된다. 책임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다.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이 품격이다. 칸트는 제자에게 처음엔 판단을, 다음엔 지혜를, 마지막엔 학문을 가르치라고 말했다. 삶 속의 스승은 멀리 있지 않다. 묵묵히 사는 이웃이 스승이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 배우는 순간 사람은 다시 선다. 배움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배움이 이어지면 삶은 다시 열린다. 칸트는 말했다. 하늘 아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가장 어려운 것도 인간관계다. 기쁨도 사람에게서, 상처도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다시 일어난다. 비난보다 이해를, 지적보다 배려를 선택하는 것이 관계의 비결이다. 때로는 침묵이 사랑의 표현이 된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진다. 마음이 편한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두 가지 경이로움, 머리 위의 별과 마음속 도덕 법칙. 세상의 별은 크고 마음의 법은 깊다. 양심은 보이지 않아도 가장 오래 남는다. 정직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난다. 거짓 없이 사는 것이 도덕의 시작이다. 도덕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일의 진심을, 남에게 정직함을, 자신에게 떳떳함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존엄이다. 자유란 스스로에게 주는 법칙이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유다. 노년의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옳다 믿는 길을 걷는 것이다. 신념을 지키는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 세상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세월은 모두에게 흐른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노년은 품격이 다르다. 칸트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았다. 그의 습관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는 말했다. 의무를 다하는 삶이 곧 행복이다. 노년의 품격은 감사에서 온다. 남을 탓하지 않고 오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혜다. 그것이 존엄이며 평화다. 인생은 길고 때로는 외롭다. 그러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 자신 속의 도덕 법칙을 존경하라.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를 성실히, 한 사람에게 따뜻히,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철학이다. 세상이 변해도 품격은 지켜야 한다. 그 품격이 존엄이고 행복의 시작이다. 오늘도 자신을 존경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칸트가 남긴 진리이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시험한다. 때로는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사랑해도 상처만 남는다. 그럴수록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존경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않는다. 조용히 자신을 믿고 하루를 새롭게 세워나간다.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행복의 원칙은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뿌리다. 작은 희망 하나라도 품고 있으면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늘 내일을 향해 걷는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불안하더라도 그 한 걸음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칸트는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다. 인격이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책임이란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마음이다. 젊은 날에는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책임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책임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비바람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낸다. 그것이 인격이며 그것이 품격이다. 칸트는 또 인간과 스승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며 마지막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을 인간은 원한다. 참으로 깊은 말이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스승이 있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책임과 존엄을 지켜낸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다. 그의 침묵조차 배움이 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위로받는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기쁨이자 또한 가장 큰 시험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도 사람이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일은 존경을 배우는 일과 같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진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 타인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삶이 힘들어도 아무런 성취가 없어도 오늘의 나를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존중이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된다. 우리는 외부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 법칙으로 빛나는 존재다. 그 빛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다. 잠시 흐릿해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하루 자신을 존경하라. 그 마음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며 행복의 첫걸음이다. 세월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빨라졌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었지만 이제는 계절이 휙 지나간다. 시간은 조건이 아니라 형식이다. 그 말은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시간은 흘러가는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일 뿐이다. 즉, 마음이 평온하면 시간도 느리다. 조급한 마음일수록 세월은 빠르다. 그렇기에 평정심이 삶의 지혜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평온히 사는 게 낫다. 평정심은 그저 멈춤이 아니다. 모든 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세상의 소음은 점점 커진다. 그러나 조용한 마음은 그 소리를 줄인다. 평화를 원한다면 자기 안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 질서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이 마음을 만든다. 노년의 시간은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많이 가졌던 것보다 많이 이해한 것이 더 값지다. 돈보다 지혜, 명예보다 평화가 더 소중해진다. 그것이 인생의 순리다. 삶이란 무언가를 쌓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이다. 덜어낼수록 가벼워진다.
가벼워질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칸트가 말한 실천 이성의 길이다. 이성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의 지혜다.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지 그 판단이 인생이다. 행복이란 이성과 도덕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선택하며 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질이다. 진정한 행복은 조용한 일상 속에 있다. 차 한 잔의 온기, 하루의 감사 속에 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란 단어가 가끔 마음에 스친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성의 완성이다. 그 말은 삶의 끝이 아닌 존재의 깊이를 말하는 철학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신은 남는다. 사람은 사라져도 그의 삶의 방식은 오래 기억된다. 품격 있게 살면 그 품격이 유산이 된다. 자식에게, 제자에게, 세상에 남는다. 그래서 칸트는 늘 의무를 강조했다.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즉, 선하게 사는 이유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오늘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이 삶의 가치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주는 일이 기쁨이 된다. 도움을 주는 마음이 삶의 의미가 된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말하는 철학이다.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존중하며 대하는 마음이 가장 고귀한 철학이다. 삶은 길지만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완벽을 바라기보다 진심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힘이다. 희망이 있는 한 삶은 아름답다. 희망은 젊은 사람의 전 유물이 아니다. 나이 든 이에게야말로 희망이 가장 필요하다. 희망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삶은 결코 늦지 않았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배우고 감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 그 미소 하나가 철학이다. 그 미소가 인생의 품격이다. 칸트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인간이여, 내 안의 도덕 법칙을 존경하라. 그 법칙은 곧 당신 자신이다. 스스로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철학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이는 숫자이고 인생은 태도다. 나이가 들어도 태도는 늙지 않는다. 품격은 환경이 아닌 선택의 결과다. 어떤 일을 겪든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세상은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삶이란 결국 자신을 닦는 여정이다. 어제보다 나은 나로 조금씩 다듬어가는 길이다. 돌이 다듬어져 보석이 되듯 인간도 세월 속에서 빛을 얻는다. 상처는 아픔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움이 있다. 상처를 피하려 살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통해 사람은 성장한다. 용서란 그 상처를 품는 일이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이성의 결단이다. 이 말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서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미움은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용서할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 평온이 바로 삶의 회복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다. 하지만 칸트는 말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드러난다. 세월은 진실을 가려내는 걸음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조급함보다 신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삶을 믿는 용기 말이다. 믿음이란 이성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모든 게 불확실해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이 곧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곧 인생이 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동기가 선하면 행동은 옳다. 결과보다 동기, 성과보다 진심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나 칸트는 다르게 말했다. 선은 결과가 아닌 의지에 있다. 선한 의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세상이 몰라도 양심은 알고 있다. 양심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목소리다. 노년의 삶은 비움의 철학이다. 가지려는 마음보다 내려놓는 마음이 크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편해진다. 내면의 자유는 자제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 곧 자유다. 자제는 억압이 아니라 성숙의 표시다. 참된 자유는 절제 속에 있다. 삶이 고요해질수록 보이는 게 많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감사와 평화가 보인다. 작은 꽃에도 한 잔의 차에도 삶의 기적이 담겨 있다.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름다움이란 목적 없는 기쁨이다. 아름다움은 이익이 없다. 그저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탄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감탄은 젊음의 증거다. 세상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 배우는 마음이 삶을 새롭게 한다. 하루를 배우고 사람에게 배우고 자신에게도 배운다. 그 배움이 인생을 단단하게 한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우리의 인간다움이다. 완벽함보다 도덕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의지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찰의 기회다. 삶은 매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노년의 시간은 결산이 아니다. 또 다른 출발이다. 이제는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삶이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 그 존중이 삶의 품격을 만든다. 내 안의 법칙을 따르라. 그것이 자유다. 즉,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으로 사는 삶이 자유다.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떳떳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삶의 마지막에는 남겨진 말보다 남겨진 마음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선한 흔적으로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낸 마음은 어딘가에서 남는다. 그 마음이 다른 누군가를 살게 한다. 칸트의 철학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가치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완성이다. 오늘도 자신을 존경하며 산다. 하루를 성실히 한 사람에게 따뜻히 삶을 품격 있게 산다. 삶은 멀리서 보면 길고 고요한 강 같다. 천천히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닿는다. 그 강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조건이다. 삶이 멈추는 순간에도 영혼은 계속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해진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마음이 남는다. 행동보다 진심이 남는다.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마음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양심이 결정한다. 사람은 남이 보는 그대로가 아니다. 양심이 아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일이다. 주름 속에는 세월의 지혜가 있고 고요한 눈빛 속에는 인생의 통찰이 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을 바꾸게 된다. 세상을 탓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불만이던 말이 기도로 변한다. 그것이 성숙이다. 성숙이란 타인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타인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다. 나를 바로 세우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삶이란 멈추지 않는 배움이다. 죽는 날까지 사람은 배워야 한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배우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철학이다. 배움이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이성의 확장이다. 즉, 배우는 이유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함이다. 깨닫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봄의 새싹에서 희망을 배우고 가을의 낙엽에서 비움을 배운다. 바람은 말하지 않아도 방향을 알려주고 하늘은 가르치지 않아도 넓음을 보여준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볼 때마다 경외심이 일어난다. 자연은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철학자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노년의 삶은 빠름보다 느림이 어울린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한다. 그 느림 속에 삶의 본질이 있다. 느린 걸음으로, 길가의 꽃을 보고 느린 대화로 사람의 마음을 듣는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행복은 감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성의 평화다. 즉, 편안한 마음이 진짜 행복이다.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한 끼 식사에 감사하고 따뜻한 인사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작은 행복이 큰 위로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위로로 산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 그것이 인생의 순환이다. 타인의 행복을 돕는 일은 자신의 도덕을 완성하는 일이다. 남을 돕는 일은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다. 노년의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덜어내고 비우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욕심이 줄면 평화가 찾아온다. 비워야 들어온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칸트는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있다.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롭다.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인생이란 결국 수용의 여정이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수용 속에서 마음은 고요해진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그리워하지만 사실 노년은 젊음보다 깊다. 젊음은 빛나지만 노년은 따뜻하다. 젊음은 열정이고 노년은 품격이다. 시간이 지나 세상은 바뀌어도 가치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처럼 선함은 변하지 않는다. 진심은 언제나 전해진다. 노년의 사랑은 조용하다. 말보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전한다.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것이다. 누군가 곁에 있어 따뜻한 마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의 끝에서 사람은 묻는다. 내가 잘 살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정직하게 살았는가?
사랑했는가, 감사했는가. 그 세 가지면 충분하다. 의무를 다하는 삶, 그것이 도덕이며 그것이 행복이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늘에 맡긴다.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 내 안의 도덕 법칙과 머리 위의 별빛을 경이롭게 바라보라. 그 말은 삶의 겸손을 가르친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마음이 작아지고 작아진 마음 속에 진리가 들어온다. 오늘도 하늘을 본다. 작은 별빛 하나가 내 마음을 비춘다. 그 빛 속에서 감사한다. 살아있음에, 사랑할 수 있음에,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 삶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이다. 모든 경험이, 모든 만남이 나를 빚어온 시간이었다. 그 모든 날이 의미 있었다. 오늘도 자신을 존경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작은 희망을 품는다. 그 마음이 곧 철학이고 그 철학이 곧 인생이다. 철학은 책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오늘을 평온히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칸트의 가르침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마음이다. 마음이 젊으면 삶도 젊어진다. 노년이 되면 세상의 잣대를 벗어던진다. 자유로워진다. 칸트의 철학에 담겨 있는 자유를 오늘 나에게도 주는 하루가 되어보자.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한다. 그러나 링컨의 이름은 다르다. 그의 삶은 찬란함보다 상처였다. 패배와 실패, 조롱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다. 힘보다 선함을 믿은 사람이었다. 그의 강함은 마음에서 나왔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가난한 농가의 오두막에서 태어났다. 정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 책을 사랑해 스스로를 가르쳤다. 그의 말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겼다. 정치가 아닌 인간을 위한 철학이었다. 고통 속에서 깨달은 진실이었다. 링컨은 말했다. 나는 천천히 걷지만 멈추지 않는다. 링컨은 느림 속의 힘을 알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급한 마음은 진실을 잃게 한다. 옳은 방향이면 늦어도 괜찮다. 삶이 더뎌도 나아가면 된다. 걸음이 진실하면 도착한다. 사람을 시험하려면 권력을 줘라. 링컨은 권력의 본질을 알았다. 힘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비춘다. 권력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는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 권력으로 화해를 만들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품는 자다.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링컨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전쟁과 고독 속에서도 웃었다. 마음이 평화를 택하면 행복하다. 행복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적을 친구로 바꾸는 것이 승리다. 그는 미움보다 용서를 택했다. 전쟁 속에서도 증오를 버렸다. 적을 없애는 길은 화해였다. 미움을 버린 자가 강한 자다. 용서는 약함이 아닌 용기다. 그는 원수를 친구로 삼았다. 그것이 진짜 승리라 했다. 남이 나를 평가해도 상관없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링컨은 양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세상의 시선보다 내면을 봤다. 정직은 그의 믿음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았다. 양심이 편하면 인생도 편하다. 진심은 평판보다 오래 남는다. 넘어졌다고 세상이 멈추지 않는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업이 망하고 선거에 졌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다. 신이 내 편이 되게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신의 편에 서게 기도한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선의 편에 서려 노력했다. 힘보다 양심이 강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로 여겼다. 남의 상처를 아는 자가 지도자다. 행복은 나눌 때 커진다. 따뜻함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람을 사랑한 인생이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고결했다. 인간의 선함을 믿었다. 그 믿음이 시대를 비췄다. 그의 가르침은 말한다.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 진정한 강함은 선함에서 온다.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그것이 링컨의 철학이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의 고통이 내일의 힘이 된다. 고난은 그에게 선물이었다. 고통은 영혼을 연단시켰다. 그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링컨의 인생은 늘 시험대였다. 가난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실패는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비난은 그의 인내를 길렀다. 그는 모든 상처를 배움으로 바꿨다. 그는 말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을 이기려는 자는 잠시 승리한다. 자신을 이긴 자는 영원히 승리한다. 그는 분노를 품지 않았다. 그는 원망 대신 이해를 택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수많은 눈물 위에 있었다. 나는 웃기 위해 울었다. 그에게 웃음은 위장된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포용의 표시였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너무 착해서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선함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의 정직함은 무기가 되었다. 그의 따뜻함은 방패가 되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닌 인간이었다. 그는 권력자가 아닌 친구였다. 그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사람을 믿는다. 어떤 이는 그 믿음을 배반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그를 끝까지 버티게 했다. 그 믿음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남북 전쟁의 어둠이 나라를 덮었다. 형제가 총을 들었다. 이념이 사람을 갈랐다. 그는 단 한 가지를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국민이다. 그는 전쟁터의 참혹함을 알았다. 그는 승리보다 화해를 원했다. 피로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용서로 얻은 평화만이 남는다. 그는 장례식의 유가족 앞에서 말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 그는 죽음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았다. 절망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웠다. 그는 모든 연설을 기도로 마쳤다. 말 속에는 신앙이 있었다. 그는 신을 정치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신 앞에 자신을 낮췄다. 그는 겸손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권력보다 양심을 택했다. 그는 세상의 평가보다 양심의 목소리를 따랐다. 그에게 진정한 성공은 마음의 평화였다. 그의 하루는 늘 고독했다. 책상 위에는 편지가 쌓였다. 당신의 결정이 틀렸다. 당신은 나라를 망쳤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역사는 나를 오해해도 괜찮다. 그는 비난보다 미래를 보았다. 그는 당장의 이익보다 올바름을 택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보다 후대의 양심을 더 신뢰했다. 그는 말했다. 옳은 일은 언젠가 옳다고 증명된다. 그는 진실의 속도를 믿었다. 그는 진실은 늦지만 반드시 도착한다고 믿었다. 그의 삶은 늘 외로움과 함께였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아내의 눈물 속에서 버텼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외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성장했다. 고독이 그의 스승이었다. 고독은 영혼의 시험이다. 홀로 있을 때 인간은 진짜 자신을 만난다. 사람의 강함은
혼자일 때 드러난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다. 그는 자주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정직하라. 그것이 가장 강한 무기다. 남을 도와라.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다. 그의 친절은 계산이 없었다. 그의 선함은 습관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걱정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의 상처를 먼저 돌봤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인간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냉소를 알았다. 그러나 냉소에 물들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악을 봤다. 그러나 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알았다. 그러나 사랑을 믿었다.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는 세상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사람을 이롭게 했는가? 그 질문이 그의 나침반이었다. 그는 욕망이 아닌 양심으로 살았다. 그는 이익이 아닌 정의를 좇았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그의 침묵에는 더 큰 힘이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의 입장이 되어보라. 그는 공감의 철학자였다. 그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해하려 했다. 그의 공감은 정치가 아닌 사랑이었다. 그는 사람을 나누지 않았다. 편을 만들지 않았다. 언제나 모두를 품으려 했다. 마지막 날에도 그는 말했다. 증오는 증오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멈춘다. 그의 생은 짧았지만 그의 사랑은 길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했다. 그는 총탄에 쓰러졌지만 그의 말은 아직 살아있다. 그의 철학은 아직 우리 곁에 있다. 오늘 우리는 빠르게 살아간다. 누군가를 이해할 시간조차 없다. 조금만 느리면 뒤처진다. 조금만 착하면 손해본다. 하지만 링컨은 말했다. 착한 마음이 세상을 지킨다. 그는 천천히 걸었지만 멀리 갔다. 그의 길은 험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다. 그의 강함은 무너지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교과서였다. 그러나 동시에 성장의 전설이었다. 언제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그를 이끌었다. 링컨은 백악관에서도 외로웠다. 전쟁과 증오, 분열의 한가운데서 그는 밤마다 홀로 기도했다. 신이여, 저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옵소서. 남북 전쟁은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다. 동족이 서로 총을 겨누던 시대, 그는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졌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미움받았다. 수많은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그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바라본 것은 단 하나였다. 모든 인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진리였다. 그는 노예 해방 선언을 내렸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성경을 덮었다. 오늘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선언이 피를 부를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양심이 옳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그를 비난했다. 정적들은 그를 조롱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겸손했다. 나는 내 적들을 친구로 만들어버린다. 그의 용서와 포용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했다. 그는 미움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랬을까? 그는 늘 사람을 이해하려 했다.
그것이 그의 정치였고 철학이었다.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밤마다 병사들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가난한 자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다. 그의 손에는 권위가 아닌 연민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그는 권력을 쥐고도 변하지 않았다. 백악관 문을 언제나 열어두었다. 누구든 찾아와 말을 걸 수 있었다. 그의 삶은 겸손의 본보기였다. 그는 평생 자신을 하찮은 농부의 아들이라 불렀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그를 위대한 대통령이라 불렀다. 그는 전쟁의 끝을 보았다. 수많은 희생 위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말했다. 원한이 아니라 자비로 나라를 치유하자. 그의 마지막 연설은 감동이었다. 적을 용서하라. 미움을 버려라.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자.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잔혹했다. 그는 곧 암살당했다. 그의 생은 총성 한 방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울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언이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그의 말은 지금도 남아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 말은 세월이 흘러도 진리로 남았다. 그는 실패 속에서 배웠다. 고통 속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용서 속에서 위대해졌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도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의 가난은 부끄럽지 않았다. 그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었다. 그의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줬다. 진정한 위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에 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진실을 위해 넘어지고 싶다. 그의 삶은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아무리 미천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진정한 인간의 얼굴을 한 대통령이었다. 가난한 이의 손을 잡아준 지도자였다. 적의 마음까지 껴안은 인간이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법이나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록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언제나 선을 택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길이 외로워도 기꺼이 걸었다. 그의 인생은 외로움의 여정이었지만 그 외로움이 세상을 밝혀주었다. 그는 실패의 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왕이었다. 그의 삶은 한 인간의 기록이자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다. 그는 우리에게 남겼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죽어도 이름은 남는다. 링컨의 이름은 시대를 넘어 남았다. 그의 무덤 앞에는 수많은 발걸음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삶이 남긴 울림은 너무도 컸다. 그는 총에 쓰러졌지만 그의 사상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 숨쉰다. 그는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미움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 그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길이었다. 그는 원망 대신 이해를 택했다.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했다. 그것이 링컨이 위대한 이유였다. 그의 대통령 임기는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평화를 갈망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날 밤 말했다. 이제 총이 아닌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 그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했던 시대. 그 속에서도 그는 사랑을 잃지 않았다. 그는 신을 믿었지만 맹목적인 신앙인은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신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 그저 오른편에 서 있을 뿐이다. 그는 늘 정의를 고민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밤새도록 고뇌했다.
그의 친구는 말했다. 링컨은 늘 세상과 싸우면서도 끝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부드러웠지만 강했다. 그는 외로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했다. 듣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는 부하의 실수를 감쌌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은 곧 믿음이었다. 그는 인간을 믿었다. 그는 희망을 믿었다. 그의 손에는 권력보다 연민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계산보다 사랑이 있었다. 그의 통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나라를 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했다. 그는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 그가 사라진 뒤 미국은 그를 다시 찾았다. 분열된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꺼내 읽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그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그는 살아생전 비난받았고 죽어서야 찬양받았다. 그러나 그는 명예를 원치 않았다. 그는 단지 옳은 길을 원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역사보다 양심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의 신념은 무겁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복잡하지 않았다. 그저 진심이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아내에게, 친구에게, 병사들에게 그가 쓴 편지는 모두 같은 말을 담고 있었다. 사람을 믿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었다. 가난으로 시작해 영웅으로 끝난 이야기.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화려하지 않았다.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는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꾸준히 일어섰다. 그의 비서가 말했다. 그는 매번 무너져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화를 염원했다. 그는 미래를 보았다. 이 땅의 아이들이 더 이상 울지 않게 하라. 그의 소망은 단순했지만 위대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꿈을 꾸었다. 그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다. 그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 자이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대신했다. 그의 친구가 말했다. 그는 성공보다 선함을 원했다. 그는 승리보다 용서를 택했다. 그의 위대함은 거창함에 있지 않았다. 그의 위대함은 사람 냄새에 있었다. 그는 권력을 쥐고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 섰다. 나는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인다. 그들의 목소리가 나의 길이다. 그의 정치는 인간적인 정치였다. 그의 리더십은 마음의 리더십이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 말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의 정직함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의 진심은 세상을 움직였다.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진실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내가 믿은 진실은 남을 것이다. 그의 진실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의 용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닿아 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다. 그의 인생은 포기의 반대말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심었다. 그의 씨앗은 지금 인류의 마음 속에 자란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대들이 이어가길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속삭인다. 진실하라, 친절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다. 그의 삶은 인간의 희망이다. 세월은 모든 것을 데려가지만 지혜만은 남긴다. 링컨의 삶도 그랬다. 그는 젊음의 실패 속에서 배웠고 노년의 평온 속에서 빛났다. 그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었다. 삶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나를 찾았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젊을 때는 세상이 크고 나이가 들면 마음이 깊어진다. 젊음은 속도를 자랑하지만 나이 들면 방향을 알게 한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은 잃는 법을 배우고 그 이름 속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깨닫는다. 링컨은 모든 걸 잃고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그것 하나로 위대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남긴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노년의 지혜와 닮았다. 우리는 더 이상 쟁취보다 나눔의 가치를 알게 된다. 젊을 땐 성공이 중요하지만 나이 들면 평화가 소중하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 편안하다. 링컨은 그렇게 살았다. 그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늘 넉넉했다. 남에게 관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진하게 다가온다. 관대함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다. 세월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가려는가? 링컨은 대답했다. 나는 선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 그의 삶은 그 말로 완성되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빛났다. 그의 빛은 사람의 마음 속에 스며들었다. 그것이 진짜 위대함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세상은 변해도 마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자비, 용서, 성실, 그리고 사랑. 그 네 가지가 인생의 기둥이다. 링컨은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이다. 이제는 빠르게 달릴 필요도 없다. 천천히 걸으며 인생을 되돌아보면 된다. 그 속에 우리가 걸어온 수많은 날들이 있다.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었다. 링컨은 말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세월이 우리 몸을 늙게 해도 마음을 늙게 할 수는 없다. 마음이 젊은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내일을 맞이한다. 링컨은 늘 내일을 믿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고 그 믿음이 오늘의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이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다. 링컨은 그 선물을 남겼다. 그의 말, 그의 미소, 그의 용서,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살렸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다. 그의 바람은 지금 우리의 바람과 같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작지만 의미 있게 그렇게 살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감사의 순간은 많아진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링컨은 말했다. 행복이란 모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는 남은 날을 세지 말고 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의 삶이 말해준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완성된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의 철학은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나도 내 인생을 다 살았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그럴 때 율곡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어지럽다. 율곡이 말하는 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는 힘이었습니다. 단단히 서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율곡은 경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이란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에게 경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도덕이 아니라 집중하고 깨어있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는 눈빛과 마음을 함께 주는 것. 책을 읽을 때는 한 문장 속의 뜻을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율곡이 말한 경의 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이런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책상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는 경으로 살아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마음을 흩뜨리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하루를 붙잡는 닻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삶은 너무 빠릅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하면서도 정작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눈은 화면을 보지만 마음은 멀리 떠돌죠. 그래서 점점 공허해지고 피로해집니다. 율곡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잠시 멈춰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눈을 감고 숨을 고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는 시간입니다. 단단한 삶은 그렇게 지금의 뿌리 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율곡이 강조한 경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그 순간,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차가움을 느끼는 순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순간, 이 모든 순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경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한 가지에 집중하기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쉼없이 울리고 SNS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동시에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율곡은 이런 시대를 예견한 듯 말했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 그가 말한 경의 수양은 오늘날 마음 챙김이나 명상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다만 율곡의 방법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바르게 앉고 서 있을 때는 바르게 서라. 걸을 때는 천천히 걷고 말할 때는 신중히 말하라. 이는 단순히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있으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몸을 바르게 세우면 마음도 함께 바로 섭니다. 율곡의 수양법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 일만이라도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것. 커피를 마실 때는 그 향과 맛에만 집중하고 샤워를 할 때는 물줄기의 감촉에만 집중하며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만 집중하는 것. 이렇게 작은 집중의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단단해집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무너지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경으로 살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율곡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과 책, 영상 속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죠.
그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율곡은 이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안과 행함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그 뜻을 생활 속에서 시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기, 말 한마디를 삼가하기, 스스로 욕심을 줄이기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란 책을 다 읽는 데 있지 않다. 한 구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걸 살아내야 한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좋은 말, 명언, 철학이 넘쳐나지만 그중 내 삶을 바꾸는 건 얼마나 될까요? 율곡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배운 것을 살아냈는가? 지식은 마음의 불씨에 불과합니다. 그 불을 실제로 밝히는 건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진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진심 어린 감사는 100번의 깨달음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율곡의 수양법은 그래서 현실적입니다. 그는 이론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쌓여 인격이 되고 인격이 쌓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었죠. 단단한 삶은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다정하게 한마디 건넨다면 그건 이미 율곡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율곡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하나의 실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할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오늘은 짜증내지 않기, 오늘은 감사 표현하기, 오늘은 경청하기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면 충분합니다. 둘째, 실천의 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트나 메모장에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그 행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오늘 동료에게 먼저 인사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런 짧은 기록이 쌓이면 당신의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율곡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실천하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나는 이것 하나는 잘했다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격려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환경을 바꾸세요.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가까이 두세요.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책상을 정리하고 명상 앱을 설치하는 것처럼 작은 환경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율곡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을 평생 이어간 데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율곡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그 말은 고독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나태해집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나의 마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율곡은 매일 밤 자성록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하루 동안의 언행과 마음을 돌아보는 일기였죠. 오늘은 어떤 말이 거칠었는가, 어떤 생각이 옳지 않았는가. 그는 자신을 꾸짖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며 하루하루 자신을 단단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양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서면 세상의 한 부분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안으로 향하는 통로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율곡은 그것을 존심양성, 즉 마음을 지켜본성을 기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길은 외롭지만 가장 확실한 성장의 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은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무언가를 소비하며 시간을 보내지요. 하지만 율곡이 말한 홀로 있을 때의 두려움은 바로 그 빈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어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지를. 율곡은 이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쓴 자성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였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진심으로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알림을 끄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창한 반성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진심이었나? 어떤 순간에 나답지 못했나? 이런 작은 질문들이 쌓여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율곡이 말한 존심양성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단련하는 것이죠.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율곡은 늘 자신을 감시자로 두었습니다. 그는 마음이란 언제든 흐트러질 수 있는 존재라 말했죠. 그래서 그는 매일 3번 마음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다짐으로, 낮에는 경계로, 밤에는 반성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늘 자신을 살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후회하는 일들은 대부분 잠시 마음을 놓았을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바로 서기 때문이죠. 율곡의 절제는 금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감정과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들여다보라.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그 순간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세상을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 때 내 마음이 나를 지탱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율곡이 말한 마음을 다스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것이 곧 너 자신이 된다. 습관이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되면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 됩니다. 율곡은 이를 습관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는 것, 식사를 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둥을 만듭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대신 잠시 심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은 어떤 하루로 만들고 싶은가? 점심시간에는 급하게 음식을 먹기보다 천천히 음미하며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저녁에는 침대에 눕기 전 5분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율곡은 이런 일상의 수행을 일용공부라 불렀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순간은 특별한 어떤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나아갈 때입니다. 율곡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하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물과 같다. 담는 그릇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지만 그 본성은 맑아야 한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곡은 중용을 삶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늘 균형을 지키려 했죠. 오늘의 우리에게 중용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늦추지도 말 것. 너무 크게 바라지 말고 너무 작게 자책하지 말 것. 삶의 균형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경이 있으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는다. 삶의 중심을 지키는 힘은 거대한 목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꾸준한 다짐, 그 마음의 반복에서 생겨납니다. 율곡이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성실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실함이란 단순히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거짓 없이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진실함만이 삶을 지탱한다. 우리는 때로 남에게 보이는 모습에만 신경 씁니다. SNS에 올릴 완벽한 순간만을 찾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율곡은 그런 삶의 허상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성실함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율곡이 말한 신독의 정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 있을 때도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으로 작은 거짓을 택하지 않는 것, 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율곡은 또한 인내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천천히 걸어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착한다. 우리는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한 달 만에 몸을 만들고 일주일 만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느리게 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당신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곡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경으로 마음을 다잡고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결국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선택이 1년을 만들며 1년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첫 이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의 한 걸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 율곡은 평생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공부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움으로 완성된다. 배움이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삶이 가르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의미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율곡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늙지 않는다. 나이를 먹는 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일입니다. 삶의 흔적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는 지혜의 무늬가 새겨집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 율곡의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을 경으로 세우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이미 단단한 삶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삶을 단단히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이해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집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했을까? 다른 사람은 벌써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율곡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다. 오늘 내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 오늘 내가 내린 작은 선택 하나, 그 모든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마주하는 순간, 조금씩 우리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조급함과 집착을 내려놓고 매일 조금씩 천천히 나를 닦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곡이 말한 삶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 율곡의 가르침을 떠올리세요. 마음을 경으로 세우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흔들림을 다잡으며 매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는 당신의 삶은 이미 단단합니다. 작은 성실과 배움,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힘이 쌓이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조급함에 휩싸이지 않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작은 결심 하나를 지켜보세요. 조금씩 단단해지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율곡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